네, 북한이 대남 공작기관인 225국을 위해 연수원 시설을 초호화 리조트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남 간첩의 실체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소장님, 일단 225국이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25국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현재 김영철 이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네. 그 산하의 대남 공작기관인데, 이것을 일명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는 사회문화교류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회문화교류국. 네, 그건 위장 명칭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225국은 주로 한국에 간첩을 파견하고, 네. 또 간첩을 또 월북시키고, 이런 활동과 함께, 뭐 과거 이제 그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만 이한용을 암살한 것도 225국 전신인 사회문화부고, 네. 뭐 그 외에 이제 남한에 또 지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북한의 친북 세력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대남 통일전선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한국으로 내려오는 간첩이 대부분 이 225국에서 보내는 간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마지막에 2006년에 있었던 1심의 지하당 사건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2011년에 있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네. 역시 전부 225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225국에서 한 거고, 최근 들어서는 대남 간첩의 양상이 조금씩 바뀐 게, 네. 탈북자를 활용해서 하는 간첩 침투는, 국가보위성에 직접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찰 청구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225국에서 이제 대남 간첩을 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 고정 간첩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 간첩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통일전선부가 맞기 때문에 네. 현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안 소장님, 이 225국을 위한 연수원이 있는 모양인데 이 연수원을 아주 초호화 리조트급으로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다. 근데 그게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이번에 그 확대 개편에서 신축한 그런 이제 김정일 대남 연구관 이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남조선 혁명 사족관 뭐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김정일의 어떤 대남 사업에서의 실적 아마 뭐 최은희 뭐 신상옥을 납치해 간 것에서부터 뭐 이한용 암살까지 그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이룩해 놓은 대남 공작 활동들을 다 아마 거기다가 전시해 놓았다는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뭔가 대남 공작에 대한 김정은의 뭔가 정책이 구현된 하나의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1962년에 약 2달간 가서 군사훈련을 받은 평양시 용성구역 5운동에다 이걸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이 연수원과 연구관을 이렇게 새로 신축하고 늘렸다는 것은 이 대남 공작원들의 활동 이것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고. 그렇겠군요. 특히 이 시설을 김정은이 지시해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을 누가 했냐면은 그 전에 이제 국방위원회 설계국 마원춘 중장이 국장으로 있는 지금은 이제 국무위원회로 다시 그 설계국이 국방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옮겨왔습니다만은 이런 시설을 국방위원회 지금 국무위원회에서 저걸 건설했다는 자체가 비중이 크고 문제는 이제 건축 자금이 이제 5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500만 달러 하면은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국 돈으로 이제 52억이니까 뭐 강남에 조그만 빌딩밖에 안 되지만 북한에서 500만 달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1달러가 이제 북한 돈으로 8,300원이니까. 그렇죠. 그래 저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했다는데 김정은의 어떤 대남관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 각 부서별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선부가 대남 공작하려면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에서 대남 공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불을 벌기 위해서 통전부 산하에 있는 그 무역회사, 그다음에 250그 산하에 있는 225국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다 그냥 팽개치고 일단은 되게 중요하니까 김정은의 직접 지시사항이니까 저걸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 해서 500만 불을 각출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건물 자체가 뭐 호와 리조트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북한에 보낼 거 아닙니까? 네. 간첩 활동하라고 이제 포섭해서 보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그 체제가 붕괴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대남 공작원한테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멋있는 리조트 그 수준의 그 공작 기관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야 우리가 아직도 선전하는 이 정도 그런 힘이 효과. 있다. 네가 앞으로 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만 하면 앞으로 호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북한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성하라. 이런 충성심을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소연 차장, 그런데 이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상당히 오랫동안 죄해왔고요. 북한이 상당히 달러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큰 돈을 들일 정도로 여유가 있는 모양이죠. 여유가 없죠. 여유는 네. 없지만 없으면 만들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전선부 산하에 각 무역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무역회사들이 석탄도 몰래 팔고 그다음에 밀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그 상납금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죠. 네. 어떤 형태로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마약도 팔고 해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돈을 상납을 하면 이 돈을 모아서 저렇게 무려 500만 달러를 이렇게 상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안 소장님, 최근에 그 제2북한 임지연 씨 역시 북한의 225국이 처음에 접촉을 한 것 같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 그 어느 정도 급이냐, 그 퀄리티가, 임지연 씨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 뭐 그들이 얼마나 활용했냐는 이제 또 나중에 또 밝혀지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과거 뭐 대남 공작원 하면 뭐 국제 스파이들은 뭐 비행기로도 들어오고 또 임진강으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로 내려왔지만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속에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스파이를 분명 심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2009년에도 황장엽 비서를 암살하라 그러면서 경찰총국 소자 2명을 심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좀 자유스럽게 침투시키는 방법 외에도 사실 북한의 공작원들이 활동하기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분방한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통전부 225국이 컨트롤을 받는 뭐 공작원이 한 500여 명이나 된다. 이런 소리 있고 네. 또 황장엽 선생님은 한 5만 명이 된다. 이렇게까지 5만 명. 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북한이 포섭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김동식 그 북한의 정치국 후보인 이선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간 김동식 공작원은 그 우리나라의 이렇게 야당 그때 당시 야당 일부 인사들을 만나서 포섭하고 이랬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 제목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이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좀 무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수원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한 정도면 거기에서 양성이 된 간첩을 상당히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이런 방증으로도 좀 볼 수 있겠군요. 이건 뭐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개눈에 뭐만 보인다고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것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참 내려보내는데 네.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그 통일전선부 225국 산하라기보다는 예. 아마 국가 보위성 산하에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탈북자 자체를 보위성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보위성에서 담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작을 주로 하는 부서는 정찰총국 산하가 아니면 통전부 산하인데, 네. 원래는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2012년 등장하면서 힘이 정찰 쪽으로 너무 쏠렸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너무 힘이 쏠리니까 그걸 일부 나눠서 다시 통전부 산하로 이렇게 힘을 다시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건물이 새롭게 완공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남 공작은 아마 통전부 225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통전부 225국 화려하게 그 연수원을 재건축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뉴스탑10 두 번째 소식은 사회입니다.